자,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이렇게 뭐 발이 벌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오른쪽 옆구리가 세냐, 왼쪽 옆구리가 세냐 테스트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 이번 시간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느끼는 건, 저만 느끼는 건지 여러분들도 느끼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뭐 한 2명 중에 1분 정도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동영상 중에 왼쪽 허벅지가 이상하게 이렇게 실핏줄이 터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열감이 있으면서 아프더라. 아파서 어떻게 하니까 또 괜찮아지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비슷한 그런 느낌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앞발, 뒷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왜 가끔씩 이렇게 왼쪽 앞쪽 허벅지 앞쪽, 그죠? 앞쪽, 뒤쪽이 엉덩이 쪽이 아니고 무릎 쪽 앞쪽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허벅지 가운데가 열감이 나면서 이렇게 뭔가 찰과상 입은 것처럼 다치지도 않았는데 약간 뜨거워지면서 아프다,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최근에 이런 느낌이 한 번씩 나타났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이게 앞뒷발 문제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는 있었는데,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면 똑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면 똑같다라는 생각이, 테스트 결과 값은 오른발이나 왼발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막상 생활하면서 걸어 다니면 약간 오른발이 뒤쪽에 있다. 제가 원래 오른발이 뒷발이거든요. 오른발이 약간 뒤쪽에 있다, 이런 느낌이 가끔씩 들었어. 그래, 한 번씩 이제 오른발을 앞꿈치를 누르고 앞차기를 해주기도 하고, 혹은 왼발을 뒤로 당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맞더라는 겁니다. 맞는데, 어, 이게 원래는 제가 왼쪽 다리 앞쪽 허벅지가 아프지 않았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안 아팠는데, 이게 원래는 왼발이 앞발이었으니까, 앞발인 상태로는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게 왼발을 뒤로 한번 보내고, 오발을 시켰잖아요. 오른발을 앞으로 한번 보내고, 왼발을 뒤로 한번 보내고, 다시 왼발이 앞으로 올 때, 이게 아픈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원래는 왼발이 앞이었는데, 오른발이 뒤쪽이었는데, 이게 반대로 이렇게 됐어요. 반대로 이렇게 됐다가 이게 이제 균형을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왼발이 조금 앞으로 오니까 이게 왼쪽 허벅지가 아픈 거예요. 심하게 아픈 건 아닙니다. 그냥 왜 아프지라고 그냥 그런, 이게 무슨 뭔가 있나 이런 느낌을 궁금해서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봤는데 그게 데이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저는 원래 이게 오른발이 뒤쪽이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왼발이 앞쪽이에요. 근데 이제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또 컨디션이 안 좋거든요. 오른발이 앞으로 가도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오른발이 앞으로 갔던 걸 오른발 뒤로 당겨서 왼발을 이렇게 탁 맞춘 거예요. 맞춰서 보니까 이제 거의 비슷비슷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왼발이 다시 앞으로 가니까 왼쪽 허벅지가 아프더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 아까 제가 얘기해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를 해보면 오른발이나 왼발이나 앞발, 뒷발이 동일하다고 느끼는데, 생활하다 보면, 걷다 보면 이상하게 오른발이 약간 뒤로 빠지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서 테스트 하는 데는 똑같은데, 막상 생활해 보면 오른발이 약간 뒷발인 것 같다,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오른발을 앞차기도 하고 왼발을 뒤로 이렇게 발바닥에 지그시 누르면서, 제가 전에 동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왼발 뒤꿈치를 이렇게 바닥에 누르면서 뒤로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쓸리듯이 당기는 거예요. 당기면 왼발 뒤쪽 종아리부터 허벅지, 엉덩이까지 이렇게 쭉 힘이 들어오면서 자꾸 왼쪽 다리가 뒤로 오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뭐 아팠다 안 아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데이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데이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발이 바뀌면서 오른발이 뒤로 조금 가 있다, 처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오른발은 앞꿈치를 누르고 이래 다리를 앞으로 좀 차줬어요. 왼발은 그냥 지그시 뒤꿈치 위주로 해서 발바닥 전체를 뒤로 이렇게 당겨봤습니다. 당겨보니까 둘 다 좋기는 좋아요. 근데 제가 느낌이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형태상으로는 오른발이 뒷발, 뭐 왼발이 앞발, 왼발이 뒷발, 오른발이 앞발 이렇게 하지만은 과연 이게 오른발이 뒷발이면 이게 진짜 오른발이 뒷발일까? 아니면 둘 다 앞발인데 한쪽은 덜 앞발인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당시는 이거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든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이게 걷는 자세나 앉아있는 자세, 걸을 때도 보면 자꾸 허리를 약간은 숙이고 고개도 숙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 분명히 전진보행,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인류사 과목에서 이렇게 인류가 이게 진화되어 가는 과정, 뭐 그런 과정, 혹은 어린아이에서 노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이렇게 보면 점점 20대는 바짝 서 있다가 점점 30대, 40대, 50대부터 이렇게 꼬그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평생 일부러 앞으로 꼬그라지려고 노력하면서 산 것도 아닌데 왜 앞으로 자꾸 꺾어질까? 그건 우리가 계속 전진보행을 하기 때문에 피가 앞쪽으로 쏠리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둘 다 앞발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런 경험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왼발이 앞으로 나갔거든요. 원래 상태로 약간, 그러니까 테스트상은 비슷한데 느낌상으로 왼발이 앞발이고 오른발이 약간 뒷발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양발로 다 조정을 해보다가 왼발만 자꾸 뒤로 이렇게 쓱 당겨 봤습니다. 오른발 앞차기나 오른발 앞꿈치 누르기는 좀 자제를 하고 하기는 하는데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앞발만 뒤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 그러니까 왼발이 앞발이었으니까 뒤쪽으로, 그러니까 더 앞발을 뒤로 당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발은 뒷발인데 원래 앞발인데 왼발보다는 덜 앞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앞발을 뒤로 당겨주면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뿐만 아니라 뭔가 좀 바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게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 못한데 최근에 이상하게 조금 잠이 약간 불편했다. 한동안 잠을 되게 잘 잤거든요. 잠을 되게 잘 잤는데 최근에 뭔가 자꾸 오른쪽 옆구리가 약해진다는 느낌도 들고 물병을 갖다 대보기도 했는데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뭔가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도움이 되는데 잠을 자는데, 그것도 뭐 잠을 못 자는 건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냥 힘들게 잤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거 뭐가 안 맞기는 안 맞는데 저로서도 잘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물병을 기대 보기도 하고 뭐 250g짜리를 배에 올려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도 뭐가 잘 안 맞아요. 그 낮 동안에는 또 몰라요. 낮에는 뭐 순방향 운동을 하고, 또 제가 그저께 올린 동영상 있죠. 그 건강을 회복시키는 혈액순환 운동법 해갖고 이렇게 올린 거인데, 저는 그 일반인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데, 일반인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원을 자꾸 걷고 다니고, 자꾸 마라톤을 하고, 뭐 10km 단축 마라톤 하고, 이게 균형이 무너지는데, 그냥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그게 좋아질 리가 없거든요. 달리기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왼손에 이렇게 잡고 달리는 게 건강을 오히려 더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죠? 걷기를 하고 싶어도 제자리에서 그렇게 걷기 하는 게 훨씬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 동영상이라기보다는 그게 분명히 그 동영상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다. 근데 뭐 그것도 또 잘 따라 해봐야 알겠죠.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도 올려놨고, 여러분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돼요. 저도 많이 합니다. 요즘 저희 아내도 이거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동영상은 한번 해보세요. 그게 유산소 운동, 몸 전체에 피를 쫙 순환을 시키면서 왼쪽으로 이게 제일 좋은 거고 우리한테요. 그냥 왼쪽으로 이러면 좀 억지성이 있어요. 근데 유산소 운동, 몸 전체 피를 확확 돌리면서 달리면서 왼쪽으로 또 옆구리도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 하여튼 앞발을 확인해서 어느 발이 앞발인가, 오른발이 앞발인가 왼발이 앞발인가가 확인이 되면 앞발만 뒤로 당겨도 앞발만 뒤로 당기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대처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는 뒷발을 앞으로 보내는 게 더 편하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 앞발을 뒤로 당기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원래 뒷발은 뭐 꾹 눌렀다가 발차기를 앞으로 해주면 되니까 더 쉽다고 느껴지니까 제가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봤는데 이번에 경험하기에는 앞발이 확인되면 앞발을 그냥 뒤로 이렇게 발바닥 뒤꿈치나 발바닥 이용해서 자꾸 당겨주면 되게 도움이 돼요. 자, 앉아있을 때도 그죠? 앉아있을 때도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면 자, 이쪽 다리가 왼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뻗어갖고 뒤로 이렇게 당겨주는 겁니다. 이거 뭐 뻗어서 씩 당겨주고 또 뻗어서 씩 당겨주고 뻗어서 씩 당겨주면 도움이 돼요. 이게 왼발이라면 오른발이 앞발이면 오른발을 당겨줘야 되죠. 오른발 당겨줘야 되는데 또 이렇게 서서도 할 수 있습니다. 왼발을 뒤로 당기고 싶으면 왼발을 앞으로 보냈다가 뒤로 쭉 당겨주는 겁니다. 그죠? 오른발이 앞발이면 오른발을 앞으로 보냈다가 뒤로 쭉 당겨주는 겁니다. 자, 발바닥이나 발 뒤꿈치나 이렇게 발 뒤꿈치를 먼저 대고 발바닥 전체를 이렇게 당겨주면 이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누워서도 이게 가능하거든요. 누워서도 앞발만 뒤로 보내주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앞발만 뒤로. 예를 들어서 왼쪽 다리가 앞발이라면 누워서 발을 뚝 뻗은 상태에서 왼발 뒤꿈치를 싹 누르는 거예요. 싹 누르면 왼쪽 엉덩이까지 힘이 살짝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왼쪽 뒤꿈치를 살짝 누르면 왼쪽 다리 오금과 왼쪽 다리 뒤쪽 허벅지와 엉덩이 쪽에 살짝 힘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을 줬다 뺐다 이렇게 한 3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해보면 왼쪽 다리 뒤쪽으로 피가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뒷발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경험이 필요해요. 너무 많이 해도. 그러니까 앞발 뒷발이 바뀌어버리면 컨디션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랫배가 제가 옛날에 뭐 왼발이 원래 앞발인데 그죠? 오른발이 뒷발이잖아요. 이게 뒤집어지니까 오른발이 앞으로 가고 왼발이 뒤로 가니까 막 아랫배가 아파서 내가 혼났다고 했잖아요. 이거 여러 번 당해봤다고 했죠. 그러니까 너무 이거 오버시켜도 컨디션이 떨어집니다. 아랫배가 아프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발이 바뀌어버리면 컨디션 떨어져요. 그럼 빨리 알아차려서 테스트 해봐야 되죠. 자, 다리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간중간에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죠? 또 자기가 정상적으로 알고 있다라면, 이거 아랫배가 아프려고 한다. 그러면 다리가 바뀌고 있구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만해야 될 때 그만할 수 있어야 돼요. 뭐든지 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오버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그죠? 무조건, 동영상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거는 그건 좀 이상한 행동이에요. 하다 보면 반드시 맥시멈, 그러니까 최대치가 나타나고 또 오버가 나타나는데 오버가 나타날 때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추든가 후퇴를 해야지.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계속 했다. 근데 문제가 나타나더라.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면 안 되시고. 왼발이 앞발이었으면 뒤로 당겨주는 방법을 가르쳐 줬으면 이제 언젠가는 이게 하다 보면 3일이나 5일쯤 지나면 다리가 아니면 빠르면 하루나 이틀 지나면 다리가 바뀌어버리거든요. 바뀌어버리면 그만해야죠. 또 바뀌어버렸으면 오히려 반대발을 뒤로 당겨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왜? 둘 다 앞발이니까. 일단은 앞발을 뒤로 당겨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요, 앞발을 뒤로 당기면요. 앞발을 뒤로 당기면 몸이 이렇게 고추 서요. 똑바로 서요. 근데 뒷발을 앞으로 차면요. 약간 몸이 앞쪽으로 구부러져요. 구부러져요. 근데 앞발을 뒤로 당기면 몸이 이렇게 바로 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뒷발을 이렇게 당기면 몸이 이렇게 선다라는 거예요. 근데 뒷발을 앞으로 차면 몸이 이렇게 굽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뭔가 있는 것 같다. 이게 뭔가 저도 막 원리적으로 세밀하게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분명히 뭔가 있다. 이게 우리 몸이 전진보행, 앞으로만 자꾸 걸어 다니기 때문에 자꾸 앞쪽으로 굽는 현상이 생기는데, 골반도 자꾸 앞쪽으로 걸어가니까 이 골반에 연결되어 있는 다리가 앞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이 더 치우치는 거예요. 둘 다 앞으로 가는데 왼발이 더 앞으로 간다든가 오른발이 더 앞으로 간다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들 온돌방 문화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앞바다리 가부좌 자세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자꾸 앞으로 쏠리거든요. 가부좌 자세 하는데 허리 똑바로 펴고 있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앞바다리 하고 있으면 전부 다 이렇게 배를 쭈그러뜨리고 이렇게 앉아 있다고. 그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스툴형 의자, 이렇게 뒤에 등받이 없는 의자에 그 의자 또 끄트머리에 앉아 있는 게 제일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좋습니다. 일단 그게 지금 조금 확인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앞발을 뒤로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잠자리가 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를 했는데 다리는 똑같았어. 그 똑같았는데 왜 문제가 있나 이제 자꾸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근데 생활하다 보니까 오른발이 약간 뒤로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발을 앞차기를 하면 왠지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발을 앞차기도 하고 왼발을 뒷발 당기기도 해봤는데 둘 다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오른발은 앞차기 하고 왼발은 뒤차기 하고 뒤로 당기고 이거 뭔가 좀 불편하다 이거.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기에 왼발만 뒤로 당기면 어떨까 하니까 이것도 컨디션을 좋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데 더 바르게 도움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다리 다 앞발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발 한 놈만 잡아서 자꾸 뒤로 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발이 앞발이면 왼발을 자꾸 뒤로 당기다 보면 왼발이 뒷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른발이 앞발이 될 거예요. 그러면 또 오른발을 뒤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오른발이 뒤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왼발이 앞발이 될 거예요. 또 왼발이 뒤로 당기면 자꾸 맞춰가는 거죠. 그죠? 뭐 무한대로 가겠다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맞추는 요령을 그런 식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근데 일단 뭐 오른발을 앞차기 하고 왼발을 뒤로 당기고 이렇게 맞춰도 좋아지는 건 분명합니다. 좋아지는 건 분명한데, 제가 말한 거는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몸이 똑바로 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허벅지는 왜 아팠는가? 원래 왼발이 앞발이었을 때는 허벅지 아픈 걸 몰랐어요. 근데 왼발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니까 그때서야 아프더라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그런 느낌을 갖게 되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오른발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 허벅지가 아프다라는 것은 앞쪽으로 피가 좀 쏠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쪽 허벅지가 아픈 사람은 그쪽 허벅지가 좀 앞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앞발일 가능성이. 앞쪽 허벅지가 아픈 사람은 그쪽으로 피가 많이 쏠리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 왼쪽 앞쪽 혹은 오른쪽 앞쪽 다리 앞쪽이 열감이 있고 뭐가 있다는 거 다리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쪽이 앞발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오늘 동영상 올려드렸는데 참고하시고, 이거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좀 쉽지 않은 내용들일 겁니다. 오랫동안 저와 동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제 얘기를 좀 알아들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심화 과정이라고 제목을 조금 특이하게 붙여놨습니다. 일단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활용을 하시고, 동영상들 많이 보세요. 그래서 동영상 많이 보면 응용 동작들이 많이 나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중요한 게, 문제를 파악을 하면 거기에 합당한 대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파악이 안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원인을 알면 해결책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근데 원인을 모르면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모를 때는 아무런 해결책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좌우 비대칭, 뭐 다리가 틀어졌다, 옆구리가 틀어졌다, 길이끈이 안 맞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방향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맞춰가는 거야. 맞춰가니까 자꾸 몸이 좋아지더라. 근데 또 가다가 삐걱삐걱거리는 때도 있더라. 그래서 또 찾아보고 기도해보고 하니까 또 원인을 찾게 되더라. 자꾸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